2025년 세계 군사 항공 분야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험 비행 단계였던 대한민국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인정받으며 세계 전투기 순위 4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 소식은 단순히 한 국가의 성취를 넘어 글로벌 군사 균형을 뒤흔드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국제 항공 전문 매체인 에이비에이션 에이지는 올해 발표한 세계 전투기 랭킹에서 KF-21을 4위로 선정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1위는 여전히 스텔스 전투기의 대표격인 미국의 F-35 라이트닝2였고 2위에는 중국의 J-20, 3위는 미국의 F-22 랩터가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4위가 바로 한국의 KF-21이었습니다. 외신들은 KF-21의 뛰어난 센서 융합 능력, 스텔스 성능, 그리고 2032년까지 120대를 전력화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아직 실전 배치조차 되지 않은 전투기가 세계 4위에 선정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기체 성능만을 본 것이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기술력과 전략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KF-21 개발은 단순한 전투기 제작을 넘어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을 검증하는 전략적 프로젝트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 자립도였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한국은 핵심 항전 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AESA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는 최대 200km 이상을 탐지하며 동시에 100개 이상의 목표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여기에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치, 전자전 장비, 표적 식별 센서 등도 국내 기술로 제작되면서 국산화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KF-21의 부품 국산화율은 약 65% 수준에 도달했으며 2030년대에는 8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타이푼 전투기나 일본의 F2 전투기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F-16, F-15K, F-35A를 운용하며 축적한 경험과 정비 데이터가 KF-21의 안정적 설계에 직접 반영되면서 한국 공군은 독자적 전투기 개발에 자신감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배경이 모여 결국 KF-21 은한국이 만든 전투기라는 상징을 넘어 세계가 인정한 차세대 전투기로 도약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기체가 아닌 대한민국이 글로벌 군사시장에서 새로운 규칙을 써내려갈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된 것입니다. KF-21이 세계 4위 전투기로 선정된 이유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기술적 우수성과 전략적 의미가 동시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무장 운용 능력에서 KF-21은 이미 세계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토 표준 무장과 완벽히 호환되며 AIM-120C D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KPD-350K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산 KGGB,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그리고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까지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산 전투기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KF-21이 가진 국제적 경쟁력입니다. 예상 대당 가격은 약 500만 달러 수준으로 미국의 F-35A보다 약 18% 저렴합니다. 운영 유지비는 시간당 2만 달러 이하로 F-35A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치입니다. 이는 단순히 싸다는 의미를 넘어서 전시 상황에서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부품 국산화율이 높기 때문에 해외 공급망이 차단되더라도 장기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한국 공군의 전략적 자립을 크게 강화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이 같은 경쟁력은 해외에서도 곧바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폴란드,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최소 6개국이 KF-21 도입에 관심을 보이며 실무 협의 단계에 진입했고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도 기존 지분을 유지하며 자국 공군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KF-21이 단순한 한국의 전투기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진지하게 고려되는 무기 체계임을 보여줍니다. KF-21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무기거래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해외 군사 분석가들은 KF-21 을동아시아 군사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쌍발 엔진 구성을 통해 장거리 작전에서의 생존성을 확보했고 최대 속도 마하 1.8, 항속거리 약 900km, 작전 반경 1000km 이상이라는 성능은 한반도를 넘어 일본 전역, 동중국해와 서해까지 단독 작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KF-21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들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일정 지연과 예산 초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은 명확한 계획과 안정적인 기술 진척으로 국제적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로써 KF-21은 단순히 현재 강력한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확장성까지 담보한 플랫폼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KF-21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 확장성에 있습니다. 현재 블록 1과 블록 2는 외부 무장을 탑재하면서도 스텔스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블록 3에 이르면 내부 무장창을 적용해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4.5세대 전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5세대, 나아가 5.5세대급 성능으로 도약한다는 의미입니다. KF-21의 설계는 이미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형태의 날개와 동체 융합 구조, 레이더 흡수 소재를 적용한 외피는 레이더 반사 단면적 RCS를 크게 줄여 탐지 확률을 낮췄습니다. 완전한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저피탐 성능을 확보한 것입니다. 여기에 GE의 F414K 터보팬 엔진 2기가 장착되어 총 44,000파운드의 추력을 발휘하며 이는 최대 속도 마하 1.8과 작전 반경 1000km 이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KF-21은 유무인 복합 전투 개념을 실험할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 블록 3에서는 유인 전투기가 무인 전투기를 지휘 통제하며 적의 방공망을 돌파하는 전술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는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한국이 차세대 공중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더 나아가 레이저 무기 탑재 가능성까지 연구되고 있는데 이는 드론이나 초음속 미사일 위협을 신속하게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방어체계로 평가됩니다. 조종사의 생존성을 높이는 장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KF-21은 최신형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조종사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기체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시선만으로 목표를 지정 발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근접 교전뿐 아니라 장거리 교전에서도 반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은 단순히 현재 강력한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확장 가능성을 갖춘 플랫폼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이 KF-21을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잡은 전투기라 평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블록 2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화를 시작하고 블록 3를 통해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을 검증하며 그 결과 다음 세대의 완전 독자적 전투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KF-21은 단순한 국산 전투기를 넘어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 군사 무대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KF-21의 성공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중국은 KF-21을 겨냥해 반쪽짜리 전투기라는 비아냥을 던지며 깎아내리기를 시도했습니다. 중국 측의 주장은 KF-21 블록 1이 공대공 임무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공대지 임무에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J-20이나 J-35보다 열세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왜곡된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개발 전략을 단계적으로 세웠습니다. 블록 1에서 공대공 능력을 완벽히 구축한 뒤 블록 2에서 공대지 및 공대함 임무를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전 임무 능력을 동시에 추구하기보다 안정적으로 단계별 완성도를 높이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블록 1에도 장거리 공대지 능력을 추가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타우러스 KPD-350K 미사일 통합 계획입니다. 사거리 500km급의 이 미사일은 이미 한국 공군의 F-15K에 장착되어 북한 전역은 물론 필요시 중국 동북부 일부 전략 거점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만약 KF-21에도 타우러스가 통합된다면 단순히 공대공 전투기라는 비판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KF-21이 서해상공에서 출격해 중국 산둥반도와 서해안 주요 도시에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중국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타우러스의 장점은 발사 전 미리 표적 좌표를 입력할 수 있어 전투기가 직접 표적을 지속 추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투기 레이더가 복잡한 지상 환경에서 탐지와 추적을 수행해야 하는 기술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발사 후에는 별도의 유도나 통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KF-21은 적의 방공망에 오래 노출되지 않고도 장거리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장통합은 단순히 KF-21의 약점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공군 전체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F-15K만이 타우러스를 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 F-15K가 정비나 성능 개량으로
작전에 투입되지 못할 경우 타우러스 전력 운용에 공백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KF-21이 타우러스 운용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한국 공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장거리 타격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KF-21의 타우러스 통합은 중국의 조롱을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공군의 장거리 정밀 타격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전환점이 됩니다. KF-21은 이제 더 이상 반쪽짜리가 아닌 진정한 전천후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KF-21의 무장 국산화 노력은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타우러스가 독일산이라는 점에서 일부 아쉬움이 제기되지만 한국은 이미 자체적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KF-21의 전투 능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카드로 평가됩니다. 사거리 500km 이상, 속도 마하 5 이상을 목표로 하는 이 미사일은 단 75초 만에 서울 상공에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북한의 구식 방공망으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속도이며 KF-21에 장착될 경우 압도적인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게 됩니다. 공대공 무장 분야에서도 한국은 국산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은 유럽제 IRIS-T 단거리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지만 한국은 AIM-9X 사이드와인더 최신형과 유사한 개념의 국산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자동 추적 기능을 갖추어 가시거리 밖에서도 교전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한국은 탐색기와 데이터 링크 기술을 확보했으며 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체계가 순차적으로 KF-21에 통합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무장 통합의 난이도입니다. 단순히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레이더 전자광학 센서 데이터 링크 조준 시스템과 완벽히 호환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로 꼽히며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F-15K와 타우러스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장 통합 경험이 풍부한 미국제 전투기와 유럽제 미사일의 조합이었음에도 시간이 그만큼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산 전투기 KF-21과 국산 무장체계의 통합은 더욱 까다로울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독자적 전투기 무장체계의 완전한 자립을 이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술 개발이 아니라 충분한 물량 확보입니다. 전투기 무장은 몇 발의 시험 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전시 상황에서 사용할 만큼의 비축 물량이 확보되어야만 진정한 전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KF-21의 무장 국산화와 동시에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한 장기적 투자를 이어가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KF-21은 타우러스 통합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산 무장을 단계적으로 추가하면서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전천후 전투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공군의 전투력 강화가 아니라 세계 전투기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KF-21이 가진 위상은 이제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군사 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과 유럽에서 무기를 수입해야 하는 전형적인 무기 의존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첨단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나아가 이를 해외에 수출하려는 국가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이는 방위산업 자주화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군사적 신뢰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KF-21은 블록 1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화를 시작했고 블록 2와 블록 3에서 단계적 발전을 거치며 결국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을 검증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 유무인 복합 전투 개념, 레이저 무기 연구,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까지 모든 것이 KF-21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실험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전투기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기술력과 전략적 비전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KF-21의 가치는 단순히 한국의 전투기라는 점에 머물지 않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이 군사적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은 KF-21을 통해 전략적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F-21의 존재만으로도 주변국은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으며 한국은 국제 무기 시장에서 기술적 파트너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KF-21은 가격 경쟁력, 운영, 효율성, 그리고 확장성을 모두 갖춘 전투기로 평가됩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 신뢰도가 곧
국가 신뢰도로 이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KF-21은 더 이상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대한민국 기술력의 상징이자 글로벌 군사 무대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결국 KF-21이 세계 전투기 순위 4위에 오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축적된 노하우, 체계적인 기술 투자, 전략적 안목, 그리고 자주 국방을 향한 흔들림 없는 의지가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이 과정은 한국이 단순한 무기 수입국에서 첨단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했음을 알리는 선언이자 앞으로 다가올 6세대 전투기 시대를 준비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KF-21은 이제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라매라는 이름처럼 하늘 높이 날아올라 세계 군사 균형을 뒤흔드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전투기는 이제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KF-21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방위산업의 주도적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KF-21은 기술, 가격, 운용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 확장성이라는 4가지 축을 모두 만족시키며 그 존재 자체가 전략적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KF-21이 없었다면 한국은 여전히 수입 무기에 의존하며 주요 전략적 결정을 외부 변수에 맡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KF-21은 한국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운영하며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독립뿐 아니라 정치 외교적 자율성까지 넓혀주는 결정적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KF-21이 단순히 현 세대의 무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블록 3에서 내부 무장창과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고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을 검증한다는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전투, 레이저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등 차세대 전장의 필수 요소들이 KF-21 플랫폼을 통해 시험되고 있습니다. 즉, KF-21은 완성형 무기체계인 동시에 차세대 무기 개발을 위한 거대한 실험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KF-21의 위상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다양한 국가들이 도입을 타진하는 것은 단순히 값이 저렴해서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운용 효율성과 공급망 자립도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안정적인 개발 속도가 이들 국가의 신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는 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각자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정 지연과 예산 초과라는 한계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을 통해 명확한 목표와 실현 가능한 기술 로드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세계 군사 분석가들이 KF-21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이자 한국이 세계 4위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로 당당히 인정받게 된 배경입니다. KF-21은 더 이상 실험용 기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 의지, 기술 자립 의지,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보라매가 하늘을 가르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계하며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앞으로 KF-21이 블록 3, 블록서로 발전하며 진정한 6세대 전투기로 나아가는 과정은 한국 방위산업의 황금기를 여는 서막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입국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공급국이 되고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기술 제공자로서 세계 무기 시장의 중심에 서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한국이 선택한 길, 자주 국방의 길, 그리고 세계 군사 균형 속에서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려는 의지의 결정체입니다. 보라매가 높이 날아오를수록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그만큼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계는 KF-21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한국의 전투기가 아니라 21세기 전투기의 새로운 기준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